윤석열의 행보가 거의 탄핵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믿었던 갤럽과 MBS마저 20%대로 떨어지는 등 이제 다음 주에는 10%를 봐도 무방해 보일 듯합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다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 보여지는데, 갑자기 오늘 용산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는 4월 10일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힘당 의원들 5, 60명 정도를 데리고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번 총선의 패배 역할을 했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뻔뻔하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일들이 급조 계획된 이유에는 가장 먼저 20일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민주당 원외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만나 뜻깊은 자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에 똑같이 따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디 하나 윤 정부가 제대로 아이디어를 내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같은 보도 소식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자기가 낙천시키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이들과 함께 오찬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낙선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이거 어디 소화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니까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서 제대로 바른 소리 하나 하지 못할 5, 60명들 겁쟁이들은 떨어졌으면은 그냥 조용히 자숙이나 하고 있을 것이지 무슨 오찬을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세금만 아까울 뿐인데요. 또한 최근에 자신의 심경을 SNS 통해 오랜만에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이 초청을 하여 오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윤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그리고 낙선한 수십 명 의원들까지 다 만나겠다고 급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금 자신의 심경이 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만나 조금 달라졌다, 성찰하고 있다라는 쇼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윤석열을 신뢰하기나 할까요? 오히려 이 같은 행보들이 더 역행을 하여 지지율은 10%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누굴 만나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아직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도 제대로 차리도록 혼쭐 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원내대표의 대거 출마 선언을 하여 윤 정부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거부권으로 통과 못 시켰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들어온 것이 바로 민주당 당직 개편으로 새로운 명단이 선출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새 사무총장에는 김윤덕 의원을,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진성준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는 박성준, 대변인에는 한민수와 황정아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퇴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에, 김성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에는 조정식과 추미애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오직 추미애만이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국회의장 추미애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아래 단상에서 국회 연설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나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 올리며 윤에게 올리는 조언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라며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9가지의 방법을 나열했는데 하나하나 틀린 말이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똑소리 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보호하기와 더불어 4번인 천공 멀리하기가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뜻대로 될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말로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변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번에 재선이라 원내대표에 나가지 못하는 김용민 의원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정말 중요한 조언을 밝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법사위원장 꼭 가져야 되고, 기왕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괜히 막 협치한다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국회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집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요. 실제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일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검법들, 그동안 미뤄졌던 특검법들 다 추진해야 되죠. 특히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검사 탄핵, 혹은 조금 더 확대하면 판사 탄핵도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탄핵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국회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좀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몇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열한 이런 몇 가지들을 22대 국회 초창기에 선명하게 제시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민생 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마냥 막 계속 뒤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저쪽이.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실랑이를 하면 그거는 우리 야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이걸 매듭짓기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대로 가는 것이고요. 투트랙으로 이게 잘 싸워가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민생을 잘 챙기세요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뽑아준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입법적 혹은 법적인 심판을 국회가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법적인 심판을 하는 것을 초창기 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민심을 우리가 스스로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게 자기 과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